연방정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권고, 격리,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칙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뉴욕시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뉴욕시에서 뉴욕과 뉴저지주 에너지 회사인 PSENG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37대 정기 이사회를 3일 열고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 대신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10월 중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권고, 격리,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칙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5일간 격리 권고 규정을 없애는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5일 뒤 검사를 받도록 방역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기로 했으며 학교에서의 정기적 검사 권고 등도 없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의 이 같은 조치는 빠르면 이번 주 내 발표돼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디까지나 권고 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는 없습니다. CDC는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감염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뉴욕시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5일 뉴욕시 최고기온은 화씨 93도까지 오를 전망이며 습도는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고 시민들이 더위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일 오후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6일까지 이어져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날씨 예보는 6일 최고기온 화씨 87도, 7일 최고기온 89도를 예측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에어컨 시스템 등이 갖춰진 곳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뉴욕시에서 뉴욕과 뉴저지주 에너지 회사인 PSENG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PSENG 대변인은 2일 7월과 8월 더위와 함께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유틸리티 사기 사건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PSENG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은 사기범들이 전화를 통해 자신을 소속 직원이라고 속이고 미납된 요금을 바로 처리하지 않거나 1시간 내에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PSENG는 가입자에게 즉시 납부 또는 1시간 이내 납부 등의 요구는 절대로 없다며 직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을 마주하게 될 경우 바로 PSENG 신고센터 또는 인근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37대 정기 이사회를 3일 열고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 대신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10월 중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날 플러싱 함지박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작년과 같이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타 행사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10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해 행사를 한 달 만에 준비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작년과 더불어 이제 퍼레이드는 이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스트리트 페스티벌은 취소가 일단은 됐고 유니언 스퀘어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 회장은 내년 2월이 되면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모든 융자를 갚게 될 예정이라며 차기 뉴욕 한인 회장에게는 빚 없는 뉴욕 한인회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이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37대 때 지금 저희가 그 매달 지금 이 융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2월 달이면은 그 60만 불이 다 갚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때는 이런 텍스 이슈가 없고 무조건 전체 뉴욕 한인회 사업이 텍스 프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한인회는 올해 뉴욕 한인회 밤을 통해 약 45만 불의 기금을 모금했고 지출 제외하고 32만 달러의 순수이익을 냈습니다. 윤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기금을 많이 모금할수록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액을 60만 불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됐다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던 뉴욕 한국문화원장 공모 절차가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으며 응시 자격이 변경돼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인사혁신처와 외교부는 지난 1일 개방형 직위인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공모하며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희망자의 접수를 받는다고 정식 공고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그동안 뉴욕 문화원장 자리에 순수 민간인만 지원을 허용하고 공무원 또는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공무원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규정을 전격 변경, 공무원 응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 실시됐던 공무원 응시 제한 규정이 8년 만에 없어짐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문화원장에 뽑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임용 전까지 영주권 포기 필요를 자격 요건으로 규정,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 등은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8년 만에 다시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공무원 임명이 가능해진 것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민간인에게 공직을 개방한다는 것이며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연방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57주년 기념 성명서에서 약 1억 4천만 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는 7,400만 명,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400만 명으로 모두 1억 3,800만 명이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의 4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는 지난 1957년 7월 30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미국인 중 이처럼 정보의료보험 수혜자가 많은 것은 미국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및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트럼프 자녀들이 검찰에 출석, 증언을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또 지난달 28일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각각 검찰에 출석해 선서 증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족의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 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들의 증언은 지난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부인인 이바나 트럼프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 소환이 미뤄진 것입니다. 뉴욕주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등 양측 모두 구체적 신문 사항과 답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달 하순 검찰에 소환돼 증언하게 됩니다. 플로리다가 뉴욕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새 비즈니스가 생기는 등 뉴욕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지난해 법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새로 등록된 법인은 63만 2천여 개로 지난 2020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는 같은 기간 뉴욕주 신설법인 30만 9천여 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개인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가 새 비즈니스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애미를 관할하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13만 5천여 개로 가장 많은 등 이 일대 세계 카운티 신설법인이 플로리다 전체 신설법인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반면 뉴욕시 5개 보로 신설법인은 약 5만 4천 개로 지난 2020년보다 18.1% 늘었지만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의 기업들은 개인소득세가 없거나 저렴하면서 집값이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테니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몰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기가 후퇴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일터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최고 경영진들이 불안이 가중되면서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할 때는 이직을 우려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며 상냥한 모습을 보였던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는 긴축 경영을 내세우며 직원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동안 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원격 근무를 싫어하면서도 이 같은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직원들에게 거침없이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비용 절감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회사는 생산성이 고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으며 이를 평가해 성과가 낮은 직원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사무실 출근율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며 모자, 티셔츠 등 사은품 제작을 줄이는가 하면 직원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 올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최고 경영자는 훌륭한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엑셀을 밟다가 급제동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펠로시의 현명하지 못한 타이완 방문으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행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수준 높은 원칙과 함께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실행이 맞물려야 하지만 이번 타이완 방문엔 그런 점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에너지 식량 문제 해결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까지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CNN 방송도 방문 성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What did Pelosi's trip actually accomplish in the long term, even further increase its coercion of Taiwan? 이번 방문으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만 높아졌다면서 경제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ut overall, there's a great deal of concern amongst the business community over heightened tensions in the strait. 뉴욕타임스는 이번 방문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중 마찰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 이후 더욱 강화된 중국의 경제 제재 위협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만류하고도 정작 이를 막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란 명분도 중국 끌어안기라는 실익도 모두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